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3040 남성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엄청 낮죠. 실제로 3040 남성에 속하는 제 주변을 봐도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바로 결혼 이꼬르 내 인생의 포기,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결혼을 고민 중인 3040 남성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고민을 해보세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취미생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밤새 게임을 하거나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은 누구의 터치나 간섭도 받지 않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결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포트리스 2라는 게임부터 제 게이머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디아블로, 와우, 블레이드 앤 소울,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세대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게임들을 다 해보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20대와 30대의 인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할애한 거예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롤이라는 게임을 완전히 제 삶을 도탄에 빠뜨린 악마와 같은 게임입니다. 이렇게나 게임을 좋아했는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한 이후에 가장 크게 다퉜던 게 바로 게임하다가 싸운 겁니다. 제가 경찰을 할 때나 변호사를 할 때나 다 일이 바빠가지고 정말 일에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가뜩이나 일이 바쁜데 그 와중에 게임까지 하려고 했고 특히 롤 같은 건 앉으면 한 1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를 기다리다가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롤 하다가 와이프랑 엄청 심하게 싸웠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나니까 다시 이 게임을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고 그 자체로 제가 엄청난 현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뒤로부터는 게임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게임을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른 취미생활도 다 똑같거든요. 결혼하게 되면은 시간이나 돈이나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만큼 취미생활을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골프, 낚시 이렇게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거의 와이프랑 싸워보자는 거예요. 이런 취미생활을 결혼하기 전만큼 충분히 즐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와이프가 거의 포기를 해줘야 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 인생은 소환사의 협곡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내 영혼을 수탈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효도.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결혼하면 애 낳고 알콩달콩 잘 살면서 드디어 얘가 정신을 차렸구나, 부모님한테 효도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 두 번째가 효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른의 효도라는 것은 그냥 예전처럼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몸 건강히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이때 그냥 뭐든지 다 잘한다고 이쁨 받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양가 부모님께 이 마음을 표현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떼어가지고는 안 되고 물질적인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총각 때야 부모님들이 다 벌어가지고 본인들 거 알아서 쓰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서 쓰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내가 직업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는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조금 잘 챙겨주고 싶고 내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나도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양쪽 가족들을 모두 챙겨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민법 상속 순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등한 상속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혼을 해서 애가 생겼다, 그때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상속에 있어서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배우자와 아이들 뿐이지 부모님은 그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와이프와 아기까지인 것이지 효도를 하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껏 써가지고 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와이프와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지만 효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효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이거거든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세 번째, 해외여행. 해외여행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결혼하면 해외여행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아니, 배우자랑 같이 알콩달콩 더 재밌게 여행 많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결혼한 이후에 여행을 가려면 배우자와 일정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날짜에 쉬는 날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일정을 맞춰서 여행을 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다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성수기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수기라는 게 그냥 괜히 말로 성수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일본 여행 훌쩍 갔다 오려고 하면은 100만 원만 하면 진짜 재밌게 놀고 올 수 있잖아요. 숙소나 왕복 교통편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한 돈 100만 원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와이프랑 같이 성수기에 여행을 똑같은 코스로 갔다 오려고 하면 돈이 2배로 드는 게 아니고 4배로 들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기가 태어난 이후입니다. 아직 만 2세가 안 된 아기들은 면역력도 갖춰지지 않았고 먹을 것도 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괴로운 점은 뭐냐면 비행 시간입니다. 비행 시간. 여러분들이 애기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거를 본 적이 있겠지만 애들이 엄청나게 울어요. 그 우는 애가 남의 애인 것도 힘든데 내 애다? 이거는 완전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만 2세 과정까지를 지나서 애가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닐만 하다. 말도 잘하고 잘 따라오고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라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만큼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게 내 삶의 중요한 영역이었던 총각분들, 그러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 네 번째, 외식.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맛집 탐방하는 거 좋아하고 외식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 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애가 어리면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져요. 일단 부부가 외식을 다니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걸 먹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 사람마다 식성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결혼하기 이전에 데이트할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시는 순간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결혼 이후에 족발을 못 먹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완전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부 둘만 있을 때도 외식 메뉴 고르는 게 어려운데 거기에 만약에 애가 응냥냥 하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일단 이쯤부터는 외식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식당을 검색하면 여기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식당에 애기 의자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애가 먹을 만한 메뉴가 뭐가 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여기가 맛집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식당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앉았다? 그러면 애가 거기 앉아가지고 잘 먹어야 나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애가 밥은 안 먹고 계속 울고 보채고 그 식당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남들 보기에 낯뜨거운 민망한 상황이 되면 먹도 보도 놔두고 그냥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살이 찌느냐? 그거는 100이면 100 저녁에 배민시켜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외식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먹고 싶은 것들은 애기가 잘 때 밤에 시켜 먹어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이 맛집 투어와 먹을 걸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다섯 번째, 자동차. 결혼하면 놀러 다니기 위해서나 아니면 조금 이제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자동차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되느냐? 바로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애가 하나가 있기까지는 좀 버텨볼만 하거든요. 뭐 총각 때 타던 차나 쉽게 말하면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로 다 커버가 돼요, 여러분. 하지만 애가 둘이다?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니발. 이 대한민국 공도에 왜 그렇게 카니발이 많으냐? 여러분, 이 카시트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커서 이거를 뒷자리에 놓는 순간 사람이 타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뒷자리에 카시트를 2개 놓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사람이 탈 생각을 하기 힘든 정도가 됩니다. 배우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앞에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한 사람이 타서 애들을 챙긴다? 이게 카시트 2개부터는 불가능해요. 배우자 2명 중에 1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조수석에 타서 애들 둘을 케어한다? 이거 여러분 담 걸려 죽어요, 죽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카니발은 이 2열, 3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 빼고 이 2열, 3열에 애기들의 카시트를 하나하나씩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열에 배우자 다른 분이 앉아가지고
애기들을 둘을 한꺼번에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카니발에 타갖고 있는데 애들이 운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거 뽀로로 사탕 딱 뜯어가지고 애기 입에 딱 넣어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른 차량이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타보면 이 마성의 매력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 차량에 대한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결혼을 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것들 5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 결혼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아직 이 채널을 잘 모르는데 이 와이프가 나중에 볼까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가정과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5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줄 모르고 덜컥 결혼을 하셨다가 나중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린 거거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결혼하세요.